해설해야 되나? 해야겠죠 아무래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은? 그래도? 저번 주가 더 나았다고? 오늘이 훨씬 낫지 않아? 오늘이 훨씬 나은데? 에? 너도 안 봤잖아. 나 봤어. 나 봤어. 여러분 두 문제만 할게요. 아니 2번을 좀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큰일 나요. 아니 난 고민이다. 나 오늘 망을 맞는 근데 나 이번이 진짜 제일 고민돼. 검토했어. 이걸 왜 고민하냐고. 나 미치겠네 진짜.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랑 내가 안 헷갈리게 해줬잖아. 이거 3개짜리 뭐야? 엘리멘트라니까. 이거 엘리멘트가 원소야 얘들아. 거기서 나온 말이야. 이거 삼지창이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멘트가 영어로 뭐야? 원소잖아. 원소라서 3개인 거야. 얘는 뭐야? 컨테인이라니까. 포함.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지 않나? 그러니까 부분집합이에요. 3개짜리는 엘리멘트라서 원소고 2개짜리는 컨테인이라서 포함한다잖아.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인 거야. 일단 이거 헷갈리시면 진짜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내 흰색 어디 갔어? 너도 놀랐구나. 기억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맞아 얘들아. 저 A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공집합은 무조건 저 A의 부분집합이 맞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건 맞나? 엘리멘트 맞나? 엘리멘트도 맞는 겁니다. 엘리멘트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맞나? 이거는 A의 부분집합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 공집합처럼 생긴 이 원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원소를 집합으로 만든 얘는 부분집합 맞습니다.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참네. 그 다음에 니은. 이게 A의 컨테인,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맞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얘도 맞는 거야. A가 원소이냐? 이것도 맞아. 자, 봐봐. 여기서 각각이 왜 맞느냐? 이 첫 번째, 얘는 왜 맞느냐? 이것 때문에 맞는 겁니다. 얘가 들어있으니까. 원소 A라는 애가 이 집합 A에 들어있으니까 이 A에다가 집합기호 씌운 애는 이 집합에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밑에 거는 왜 맞느냐? 얘가 맞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된다잉. 얘가 들어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맞나? 이것도 맞죠? 반복 좀 많이 할게요. 이것도 맞아. 틀리면 안 돼. 얘는 왜 때문에? 얘는 요 네모 때문에 맞는 거야.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는 알겠죠? 얘는 맞냐, 틀리냐? 얘가 틀렸다, 이거야. 이게 맞으려면 요게 엘리멘트가 돼야죠, 3개짜리. 요게 엘리멘트가 되면 맞는 거고. 부분집합은 아닌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요 B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니거든. A만 원소거든? 그럼 틀린 거야. 알았지? 틀리면 진짜 오열합니다. 오열. 네. 누가 나 부르지 않았나? 바람 뭐? 춥다는 거야? 덥다는 거야? 추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게 더 알아듣기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21번 한번 해볼게. 요거 하고 저 진도 나갈게요. 자, 이렇게 3개가 있다. 근데 여기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집합을 했더니 1과 6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봐봐. 이거 그림으로 나타낼게. 여러분 이거 집합은 특히나 이렇게 연산 나와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여기서 이 1과 6 얘네들이 차지하는 곳은 어디냐? 지금 여기거든? 여기랑 여기. 여기에 지금 1이랑 6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봐잉. 요 위에 A에서 마이너스 1이랑 2가 A, B에 각각 들어있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맞겠나? 그쵸? 그러면은 둘 중 하나겠지. 첫 번째 A 플러스 2가 이거나 뭔 소리냐면 이 2라는 원소가 요 안에 있다는 건 A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2여야만 할 거 아니야. 이해됐나? 이거나 요거겠죠? 그럼 여기서 A 경우 하나 나오고 여기서 A 경우 2개 나오겠지? 각각 따져가지고 이 상황 되는지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뭔 말 이해됐나 이거? 뭔 말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여기서 A 빼기 B,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했을 때 1과 6이다. 물론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걸로 생각하자니 뭔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을 하시냐. 여기 마이너스 1, 2 이미 알고 있는 이 값들은 무조건 교집합에 있어야 되겠다. 요거부터 처리를 해보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2라는 애가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가 이거나 둘 중 하나겠다. A값 하나 정해지고 이거 이용해서 B값도 정하시면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아마 수업하는 난이도가 좀 높긴 할 거야. 아마도 엄청 높진 않은데 조금 높긴 할 거예요. 살짝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못 보시던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유형들 쎄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내가 여기서 굳이 기본 유형을 다시 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이 한번 했으니까 숙제로 해보면서 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야. 이미 한번 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 때 할 건 어려운 걸 할 거고요. 숙제로는 좀 그래도 괜찮죠? 그나마 좀 덜 어려운 거를 내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우면 그냥 스터디북은 좀 스킵을 하셔도 되니까 최소한 워크북이라도 좀 확실하게 잘 해보세요. 좀 어려우면은 스터디북까지는 조금 스킵을 하시되 워크북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은 여러분 부교재 나눠 드릴 거거든. 부교재 나눠 드릴 거니까 그거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고. 알겠죠? 자,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자취 같은 경우가 매번 나오지는 않는데 은근히 좀 자주 나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위에 다 책 있었죠? 책상 위에.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 자취를 그냥 마치 더하기 빼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쓰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자취 먼저 구해놓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도 좀 잘 해보시라고 제가 정리 한번 하는 시간 오늘 하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점 P 이것도 잘 안 나오죠? X, Y도 잘 안 나오지? 자, 요런 식의 발문이 보통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둘레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정말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단 하나. 뭐냐? P라는 애를 뭐라고 놓으시냐? X, Y라고 놓아. 그냥 이렇게 놓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만 찾으시면 무조건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예요.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놓고 이 P라는 점에서의 X, Y 사이에 관계식만 찾으시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발자취 그런 거야. 얘가 이제 어디 위에 있을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위에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라는데 이 관계식을 찾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기 써놓았다시피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첫 번째 대수적 방법이고, 기하적 방법은 그림을 활용하는 거야.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볼 겁니다. 기하적 방법을 왜 활용하시냐? 대수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예시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연습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자잉. 자, 1번. 이거 내가 처음이니까 완전 하나하나 자세히 좀 해석할게요. 점 A와 직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어려우면은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제가 숙제 따로라도 내서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운 게 있으면은 꼭 따로 얘기라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C와 접한다. 자, 요거 하나씩 완전 자세히 해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점이 하나 찍혀 있대요. 그림 그리겠지 아마도. 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A. 그 다음에 직선 3x 빼기 y 더하기 1은 0 위에 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 직선도 그려봐야 되겠지. 직선 한번 그려보시면 기울기 3이고 0,1 여기 지나네요. 그러면은 뭐 휙 이렇게 되겠지. 얘가 3x 빼기 y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 위에 점 P가 하나 있답니다. P.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여기에 뭐 P가 계속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잘 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아까 전에 자취를 구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잘 봐잉.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애가 무엇이냐? 얘인 거 맞겠나? C가 나타내는 도형. 왜냐면은 도형 C와 얘가 접한다고 하니까 이 도형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지 이게 접하는 상황을 해석해서 A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게 얘인 거야. 얘를 X, Y라고 둬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아니, 나 이거 A라는 점은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얘를 모르잖아요. P. 그치? 정확하게 얘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 아무 점이나 직선 위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얘네들을 그냥 3대1, 1대2죠. 얘네들을 그냥 뭐 예를 들어 1대2로 내분하는 이런 점이 C라는 거야. 그냥 예를 들자면. 근데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P가 만약에 딱 있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쭉 AP를 딱 그었을 때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이런 점들이 이제 C라는 거지. 그치? 그럼 P가 막 바뀜에 따라서 C가 막 바뀌겠지. 이 C들이 어디에 있겠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C라는 애를 X, Y라고 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AP를 1대2로 내분한다고 하는데 A는 알고 있는데 P를 모른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뭔지 몰라도 잡아 그냥.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얘를 그냥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얘네들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 나는 뭘 구해야 돼? C를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C라는 점을 x, y로 놓는 게 일단 맞다는 거죠.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구해보는 거야. AP를 1대2로 매분하는 점이 C랍니다. 그럼 C의 좌표를 직접 구해볼 수 있겠죠. C, x, y. 얘는 뭐가 되겠냐? 얘는 3분의 내분점 공식 쓰는 거야, 그냥. AP를 1대2로 내분하니까 얼마야? A 이게 몇 콤마 몇이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A 빼기 2, 3분의 B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뭐 여기까지 되게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세팅해서 보여주는 거는 다 이해 가능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거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C를 구하고 싶으니까 C의 좌표를 x, y라고 놓으시고 다른 애들을 가지고 식을 써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첫 번째로 이런 결론 낼 수 있어요. x가 3분의 a 빼기 2가 되겠고 y는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야? x랑 y 사이에 관계를 찾아야 돼. 관계. 얘네 둘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관계식. 근데 잘 보세요. 얘네 둘 사이에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껴있냐? A랑 B라는 애들이 껴있단 말이야. A랑 B가 껴있어요. 이 자식들이 여기 껴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A, B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잘 보세요잉.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잉. A는 3x 플러스 2로 바꾸고 B는 3y 마이너스 2로 바꿔요.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상관없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 자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A랑 B는 원래 어디에 있던 애였냐? 요 P라는 점의 좌표거든? P라는 점? 근데 P라는 점은 뭐야? 이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 A, B를 저 직선에 대입하셔도 상관없겠죠. 뭔 소리냐? 3A 빼기 B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야. 그치? 왜냐면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A 넣고 B 넣으면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 A, B 대신에 요거 집어 넣으시라는 거야. 집어 넣어보면은 9x 플러스 6 빼기 3y 빼기 2 더하기 1은 0. 여기가 플러스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9x 빼기 3y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이 나온다. y는 3x 더하기 3이다. 자, 나의 목표가 뭐였지? x와 y 사이에 관계 찾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x, y가 무슨 관계를 가진다고? 요런 관계를 가진다 이거야. 뭔 소리냐? C라는 점은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요 직선이겠죠. 여기서 얘네들 딱 이었을 때 뭐 요렇게 호잇! 요 직선 위에 있겠죠. C라는 점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기본적인 흐름. 나 이거 정리 한번 할게. 좀 어렵긴 하니까. 처음 보시면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익숙해지면은 별거 아니야, 진짜로. 자,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이 도형 C를 찾는 거예요. 이 점 C의 좌표를 x, y라고 놓으시고, 엽떡 맛있게 먹었나? 못 먹었어? 거짓말 하고 있네.
하여튼 내분점을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이 점을 구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x, y라고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찾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그냥 앞에 있는 정보들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모르는 점이 하나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냥 이렇게 a, b라고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대입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x, y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얘를 어떻게 뒤집냐? 다시 한번 x, y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던 것에서 a, b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고 원래 얘가 성립하는 이 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a와 b를 뭐라 그러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거 나중에 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미적 2에서 아마. 자, 이렇게 푸는 게 무슨 방법이냐? 대수적인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식 쫘라락 세워가지고 식을 그냥 드르륵 풀면 나오는 거. 이게 대수적 방법. 근데 기하적 방법 한번 봐봐. 잘 봐잉.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C라는 점은 A와 P 얘네 둘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그럼 이 C라는 점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쭉 직선이랑 이렇게 빵 만났을 때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요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1대2로 내분하는 직선이 나오지 않겠나? 뭔 말이 이해되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 도형적인 특징 자체를 보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잉? 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릴게.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렸는데 여기 삼각형에서 1대2 여기가 1대2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대2 이렇게 되는 두 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얘네 두 점을 쭉 이어. 얘네 두 점을 이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얘랑 평행한 직선 되는 거 맞겠어요? 이거 맞나? 맞아? 삼각형에서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그걸 그대로 여기다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어떻게 내가 선분을 긋더라도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점들만 가지고 오겠다는 거니까 그럼 걔네들이 또다시 뭐가 되냐? 요 직선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되냐? 이게 되거든? y는 3x 더하기 4. 그럼 이거 y는 3x 더하기 4고 y는 3x 더하기 1이죠. 그럼 1대2로 내분하면 y는 3x 더하기 3이겠지. 이쪽에 더 가까워야 되잖아. 맞나? 뭔 소린지 알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워, 사실. 내가 말한 이 시간 단축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하면은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수적으로 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얘가 지금 1대2, 1대2 전부 다 1대2 내분이니까 얘는 그냥 직선이겠더라. 그럼 이 직선은 뭐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초록 직선과 이 노란 직선을 1대2로 갈라놓는 직선이겠다. 그럼 얘가 3x 플러스 4, 3x 플러스 1이니까 이 직선은 3x 플러스 3일 수밖에 없겠죠. 2, 1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 이해됐나? 지워도 돼? 지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잘 해놔야지 계속 나옵니다. 정말로. 진짜 사칙연산 마냥 나오거든. 그냥 자취 딱 구해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게 나와. 그러니까 꼭 할 줄 아셔야 돼. 자,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히 정리하긴 했는데 그 2페이지 여기 빈 공간 있지? 여기에 좀 써봐잉.
정리 한번 할게요, 요거는. 한 6줄 정도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6줄 정도 공간 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하시냐, 얘를 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자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내가 x, y라고 놓을게.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와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 맞겠나? 이등분선이라서. 왜냐면은 여기 각이 똑같거든. 그러면은 이거 공통이고 수직이고 각 하나 같으니까 RHA 합동이다, 그쵸? RHA 라 합동.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핑크색 둘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이거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b'의 제곱분의 a'x 얘를 어떻게 하시냐? 정리. 자, 이게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식, 이겁니다. 첫 번째로. 그냥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여기 위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 같다 라고 하시고 정리하는 거. 이거 제곱하지 말라고 했죠? 제곱하는 거 아니고 그냥 풀만 해가지고 양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정리하는 방식은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풀마 루트분의 a'x b'y 플러스 c' 요거 그냥 두 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나와요. 각의 이등분선은 원래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저 두 개 수직이에요. 아유, 그럼요. 외계 여기 이거잖아. x, x.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더하면 180도다,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x 더하면 90도겠죠? 얘네들은 무조건 수직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거, 저번 시간에 이건 했던 건데 그 L1과 L2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한번 해볼게. M1과 M2.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이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M1, M2 두 개 곱해서 1이라면 두 개 기울기를 곱했는데 만약에 1이야. 그러니까 둘이 역수관계라면 얘랑 필요충분 조건인 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풀마 1입니다. 무조건.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할 거야, 이거.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3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랑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볼게요. 한번. 그럼 얘네들이 지금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3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뭔가 하나 있었겠지. 여기 교점. 근데 이 두 직선을 적절히 평행이동해가지고 이 두 직선을 원점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거 맞겠어요? 얘를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옮기는 거야. 이 P라는 포인트를 여기로 옮기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냐?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잘 봐잉. 기울기가 3이고요. 기울기 3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원점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이 직선이 뭐가 되냐? 하나는 y는 3x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3분의 1x가 된단 말이야. 그냥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진다면. 그럼 얘네들의 각의 이등분선은 뭐였겠냐? 당연히 y는 x겠죠. 얘네들이 애초에 역함수니까. 그럼 얘를 다시 평행이동시켰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서의 각의 이등분선 얘의 기울기도 뭐가 되냐? 무조건 1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 둘 가져왔는데 얘네들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럼 뭐가 되냐? 무조건 얘네들은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이거 이용하는 게 저번 시간에 그 무슨 마름모 문제? 그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좀 가능하겠다. 만약에 둘이 곱해서 기울기가 1이라면 즉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옮긴 거라면 당연히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1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P로 충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에 있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 1이더라도 당연히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했던 게 아까 그거죠. 두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수직이다. 그쵸?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때문에 여기 두 개 이등분되고 여기서 이등분되면은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더해서 180도 이게 하나의 직선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90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 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1 쓰면 되는 거야. 괜히 계산하고 있으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떤 상황이든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 곱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수직이니까. 맞나? (2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서 근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여기를 이제 x, y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p라는 포인트에서 각각의 직선까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 계산하시면 한마디로 이게 된다 이거야. 루트 10분의 x 더하기 3y 빼기 5는 루트 10분의 3x 빼기 y 더하기 1. 자, 요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야. 루트 10, 루트 10 같으니까 약분하고요. x 플러스 3y 빼기 5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거나 또는 이거겠지. x 플러스 3y 빼기 5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면 절대값이 같으니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거 그냥 풀면은 끝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직선이라는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조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점 두 개를 알거나 이 직선이 지나는 점 두 개를 알거나 또는 기울기와 점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만약에 복잡한 상황에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이 교점 있지. 얘를 원점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얘를 원점으로 가져가시면 저 직선 두 개가 어떻게 바뀌냐. 요렇게 바뀝니다. 그냥 x 더하기 3y는 0이랑 3x 빼기 y는 0 요렇게 그냥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똑같은 계산해가지고 기울기만 먼저 구하는 거지. 이게 가끔 쉬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그냥 숫자라 크게 안 어려운데 숫자가 아니라 막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땐 그냥 어떻게 하시냐. 얘네들을 원점으로 그냥 이렇게 옮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요거 계산해서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x 플러스 3y는 루트 10분의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3x 빼기 y. 그럼 이렇게 해서 풀마 하시면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다. 그쵸? 여기는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 맞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다.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다. 근데 내가 얘를 지금 교점을 원점으로 지금 이동시킨 거였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냐? 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건 알았으니까 요 점 하나만 구해가지고, 즉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하셔가지고 이 교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냥 계산 때려 박아도 되고요. 계산 그냥 때려 박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들 이 직선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기울기만 먼저 따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점 찾아서 집어 넣으셔도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 효율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이제 뒤에 몇 가지 문제 더 보고 기하적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